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청약이 된 바이오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많지 않아 편집 없이 라이브로 녹음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평소보다 말실수를 한다거나 끊김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노트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하단 18,000원, 상단 2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확정된 공모가액은 9,000원으로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보다 50%가 하락하고 상단보다는 무려 59%가 하락한 공모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크게 하락한 종목이 있는지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종목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진행되었던 텔레필드입니다. 텔레필드의 주당 공모희망가액 밴드는 11,000원에서 13,000원이었지만 공모가는 5,000원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단 대비 무려 54.55%나 할인된 것입니다. 하단 대비 40% 초과로 할인되어 진행되었던 공모들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 종목들도 두 종목이 더 있지만 해당 종목을 제외하고 본다면 총 바이오노트까지 9종목입니다.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바이오노트를 제외한 8종목들의 상장일 시초가격과 공모가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공모가보다 하락을 기록한 종목은 제테마가 4.29%, S맥이 2.57%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공모가보다, 공모가보다 높은 주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올리패스는 공모가보다 무려 53%나 상승한 시초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액 밴드 대비 할인이 많이 되어 진행이 된다면 생각보다 승률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모가가 할인이 큰 점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모가가 낮게 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오노트의 수요 측 경쟁률을 살펴보면 237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3.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측 경쟁률 중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기존 루닛의 7.1이 가장 낮았는데 이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3.29대 1의 경쟁률은 너무나도 낮은 수치입니다. 과거의 기록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가장 낮았던 종목은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입니다. 해당 종목의 경쟁률은 3.66대 1이었습니다. 그러나 3.66대 1의 경쟁률은 수요 측 당시 경쟁률이 아니었습니다. 수요 측 경쟁률이 낮자 공모 주식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수요 측 당시의 경쟁률로 본다면 3.66대 1이 아닌 2.93대 1로 더욱 낮아집니다. 현재는 오렌지 라이프 생명보험으로 이름을 바꾼 ING 생명보험이 2017년 3.97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맥 ICS는 3.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2015년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시트리는 3.76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름을 HLB 제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트리도 수요 측 이후 배정 주식수를 줄인 종목입니다. 발표된 경쟁률은 4.7대 1이지만 수요 측 당시 경쟁률로만 본다면 3.76대 1이 됩니다. 바이오노트의 3.29대 1을 보면 해당 종목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바이오노트의 수혜 측에 참여한 총 청약 주식수는 1878만 6천 주입니다. 수혜 측 당시 기간 내 한도는 975만 주였습니다. 수혜 측에 참여한 주식을 기간 투자자의 최대 청약 한도인 975만 주로 나누면 3.29대 1이 아닌 1.93대 1이 됩니다. 결국 바이오노트도 수혜 측 결과가 좋지 않자 한도를 줄여서 수혜 측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경쟁률은 1.93대 1로 보시면 됩니다. 수혜 측 최대 한도 기준 기간 경쟁률로 살펴본다면 역대 안 좋았던 종목보다도 가장 안 좋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혜 측 경쟁률이 발표된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외 기간 투자자 수혜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측 분포를 살펴보면 하단 미만에 가장 많은 225건이 있습니다. 하단보다 높은 범위에는 단 한 건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하단 미만에 무려 97.4%가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단인 18,000원 미만에 대다수의 수혜 측이 분포되었기에 공모가는 하단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8,000원 미만의 수혜 측 분포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정확히 해당 공모가가 합당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노트의 의무보유 가격은 건수 기준 8.44%, 수량 기준 2.77%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매우 높아 보이지만 이번 청약에 참여한 기간 숫자가 매우 적기에 단 20건의 의무보유 가격으로 매우 높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의무보유 가격에 참여하는 이유는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들 중 의무보유 가격을 신청한 기관들의 평균 청약 주식 수는 26,050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억 원 중반입니다. 일반 개인들보다 적은 금액을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관들도 이번 청약이 매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를 해보면 평균보다도 낮고 공구먼과 이지트로닉스 사이의 의무보유 확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혜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바이오노트는 경쟁률도 매우 낮고 의무보유 확약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혜 측 결과는 매우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혜 측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상장의 공모가를 상회하는 청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노트는 12월 3일 화요일 청약이 시작되고 12월 4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환불은 12월 6일 금요일이고 청약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상장은 12월 22일 목요일이고 BNK 제1호 스펙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되지만 BNK 제1호 스펙이 일반 종목이 아닌 스펙이기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노트는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상장 종목입니다. 코스피 상장 종목들은 우리사주조합의 20%의 주식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규모는 약 187억 원입니다. 바이오노트의 직원 수를 고려할 때 1인당 배정 규모는 약 6,138만 원입니다. 바이오노트의 임직원들에게는 매우 일부의 임원과 직원들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만 부여되어 있기에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하는 것밖에 별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를 좋게 봤다면 우리사주조합은 무조건 청약이 완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SD바이오의 사례를 살펴보면 SD바이오 센서는 1인당 약 5억 원의 평균 배정이 되었고 실제로 청약에 참여한 금액은 약 6,300만 원입니다. SD바이오 센서와 바이오노트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고 오히려 바이오노트가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SD바이오 센서처럼만 청약을 해도 미달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SD바이오 센서의 경우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현재는 큰 고비가 넘어간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엔 20%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일반 청약자는 25%에서 30% 사이의 주식이 배정되게 됩니다. 원래는 25%의 주식이 배정되지만 만약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발생한다면 해당 물량은 일반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NH투자증권에 배정된 청약 주식수를 살펴보면 117만 주에서 약 140만 주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17만 주로 청약을 시작하게 되고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상당수가 있다면 140만 주를 넘게 됩니다. 오늘 청약 시 발표된 NH투자증권의 배정 청약 주식수를 살펴보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최대치인 30% 140만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우리사주조합이 실권된 것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상장 후 1년 동안 팔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일 매물로 나올 수 없기에 상장일 유통 물량을 줄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물량이 줄어들어 일반 청약자나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이 된다면 상장일 바로 매각이 가능하게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가 약 281억 원입니다. 초창기에 나왔던 대규모 청약 규모에 비하면 공모가가 낮아지고 청약 규모가 줄어들면서 규모가 매우 작아졌습니다. 실권주가 발생한 것으로 우리사주에 실권이 발생한 것으로 유력하게 생각이 되지만 삼성증권만이 청약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증권의 1일차 청약 주식수는 26만 주입니다. 청약이 끝난 후에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삼성증권만 청약이 현재 청약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에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의 절반에 가까운 45.8%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한국투자증권이 다음으로 많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 배정된 주식수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나무 멤버스에 가입하셔서 2,000원 면제를 받으셨던 분들도 이제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대부분 청약수수료를 내셔야 될 것입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기간 중 개설해서는 청약하실 수 없고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은 일반 100% 등급의 경우 5만 6천 주를 청약할 수 있고 5만 6천 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 비대면 개설을 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만
청약 기간 중 개설하셔도 청약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일반 등급 50%의 경우 최대 15,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은 6,750만 원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 시 모두 우대 200% 등급입니다. 우대 200% 등급은 2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2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9천만 원입니다. 삼성증권도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50% 등급의 경우 6,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6,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925만 원입니다. 전 증권사 모두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4만 5천 원입니다. 바이오노트의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노트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20% 있습니다. 구주 매출을 진행하는 기존 주주들은 전부 기관 투자자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는 점은 아쉽지만 최대 주주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구주 매출을 함에 따라 상장일 유통 물량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주주들은 구주 매출을 한 나머지 물량을 전부 3개월 의무 보유 확약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상장일 유통 물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노트의 공모가 9,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9,169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일부 있고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10.96%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시가총액이 크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 낮지만 의무 보유 확약이 얼마나 배정됨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는 점, 그리고 우리 사주 물량이 실권이 되어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이 될수록 상장일 유통 물량이 커질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상장일 유통 물량의 변동의 여지는 크지만 이번은 특히나 큰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예상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약 5분의 1인 20%, 일반 청약자가 28%, 기관 투자자가 절반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바이오노트의 시가총액 크기에 금액으로는 약 210억 원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 금액이 아주 작지만은 않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 설명서에도 기존 주주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해당 기존 주주들은 소액 주주 지분으로 보이지만 누군지 특정을 할 수 없어 상장일 매각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없겠습니다. 2022년 상장 종목 유통 물량을 비교해 보면 바이오노트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바이오 FDNC보다 크고 나레 나노텍 윤성 FNC보다는 적은 유통 물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이오노트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노트는 매출의 대부분이 바이오 컨텐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컨텐츠 중에서도 반제품과 나우 체크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반제품과 나우 체크는 모두 코로나 진단 키트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노트가 납품하는 코로나 진단 키트 반제품은 대부분이 SD 바이오 센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바이오노트가 24.37%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입니다. SD 바이오 센서가 상장할 당시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SD 바이오센서의 최대 주주는 조용식 회장입니다. 조용식 회장이 34.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SD 조용식 회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SDB 인베스트먼트가 8.3%의 지분을, 그리고 조용식 회장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바이오노트를 통해 2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D 바이오센서는 조용식 회장의 직간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노트 또한 조용식 회장과 SDB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바이오노트와 SD 바이오센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SD 바이오센서의 매출을 살펴보면 국내 내수 매출보다 수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이 무려 87.31%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및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못하다. 네,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최근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초에 피크를 찍은 이후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SD 바이오센서의 분기별 매출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를 피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무려 1.4조에 가까웠는데 올해 4분기 매출은 그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2,61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노트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D 바이오센서의 매출이 안 좋다는 얘기는 결국 바이오노트의 앞으로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오노트는 공모가를 상정하면서 진단키트가 주로 매출을 내고 있는 바이오 콘텐츠 부분의 시가총액을 3조 원, 동물 진단 부분을 5,879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본다면 3조 원을 낸다고 하는 바이오 콘텐츠 부분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SD 바이오센서의 펀은 3을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앞으로도 매출과 수익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노트의 공모가를 산정하면서 바이오 컨텐츠 부분은 5.23배, 동물 진단 부분은 26.17배의 수익 가치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물 부분의 26.17의 수익 가치는 우리나라 회사인 중앙백신 이글벳보다 해외 상장사들의 수익 가치가 큰 폭으로 더해지면서 펄을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즉, 코로나 진단키트가 주요 매출인 바이오 컨텐츠도 그렇지만 동물 진단 부분도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단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쉬지 않고 얘기해 보는 게 처음이라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공모가가 있습니다. 가치와 별개입니다. 가치와 별개로 하단 대비 50% 내려서 공모가가 산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할인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크게 조정되었던 종목들의 성적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장 일정상 올해 마지막 상장이고 스펙을 제외한 일반 종목 단독 상장입니다. 한동안 공모주 상장이 없었기에 상장 일정상으로는 최적의 상장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대규모 실권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에게도 우리사주 물량이 더해진다면 상장의 유통 물량은 더 커질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D 바이오 센서와의 내부 거래와 진단 키트 매출이 현재 대부분인 회사로 가치가 고평가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가 역대 IPO 최저 수준의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안정적인 종목에 청약하셨던 분들은 이번에도 속편히 패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이 좋지 않은 종목에 투자하셔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청약 규모를 경쟁률에 따라 조절하면서 청약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장일 결과는 랜덤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올해 마지막 청약인데 아쉬운 분들은 균등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에게는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지만 여러 상황상 객관적으로는 권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은 꼭 좋은 결과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종목의 수요 예측 영상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리 뭐 영상으로 인사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한 해 동안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후원한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라이브라 좀 버벅이고 제가 잘못 말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정 댓글로 바로바로 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교정해야겠군요. 저는 내일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